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27화 좌조문도입니다. 안절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돛자가 되겠습니다. 조는 아침을 뜻하는 자양입니다. 근데 옛날 왕들은 아침에 신하들의 문안 인사를 받고 국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조라고 하면 왕이 계신 자리 또는 이 왕이 주재한 국정회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조라 함은 왕의 자리에 오르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좌조, 좌조문도를 따라서 번역하게 되면은 왕위에 올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대해서 묻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유도당, 주발언탕에 대해 배웠죠.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탕왕과 무왕과 같은 성군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요임금은 신하들로부터 순을 추천받았으며 그를 시험하여 후계로 삼았습니다. 순임금은 신하들로부터 배구를 추천받아 치수사업을 맡겼으며 나중에는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탕은 신하였던 이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글왕을 공격해 하나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우게 되죠. 역시 주 무왕에게도 현명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태공은 무왕을 도와 상나라 주왕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제패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상나라 주왕은 곁에 현명한 신하들을 많이 두고도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충언을 가한하는 신하들에게 포락지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성군으로 이름난 왕들은 늘 이 조정에 자리하여 현명한 신하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도에 대해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는 조문도 석사가이라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당장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공자님의 마음가짐이 이 글귀에서 느껴집니다. 군왕의 자리 역시 항상 현명한 신하들을 가까이 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앉아서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경기를 좌조라 합니다. 그리고 구단을 입신이라고 하는데 좌조는 그 아래 8단에 위치합니다. 즉 좌조는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경지가 되는 셈입니다. 노노 옥야편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남면자, 인군, 청치지위. 이 말은 공자께서 그의 제자 중에 왕이 될 만한 자로 이 중궁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이 남쪽을 바라보는 위치, 남면자란 바로 왕의 자리, 좌조를 뜻합니다. 이 무릇 왕이란 헤아려 듣고 이 다스리는 자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군왕은 항상 귀를 기울여 여러 사람들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며 이를 잘 가려 듣고 행해야 합니다. 묻기만 하고 올바른 소리를 가려 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을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흑토자와 북녘북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녘북의 각 골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진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진 모습에서 등지다, 저버리다, 달아나다로 그 뜻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 풍수 사상이 전파된 후에는 마을을 등지고 있는 이 산의 방향이 북쪽이 되므로 등지다는 뜻을 가진 이 자가 북녘을 가리키는 자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놀랍게도 이 방위를 가리키는 동서남북은 풍수 사상이 나오면서 이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자형들입니다. 자형이 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자 이 사람의 이 등을
의미하는 이 자는 이 소전에서 따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몸을 뜻하는 육달월이 추가된 이 등배자가 되겠습니다. 등배자의 원래 자형이 이 가진 이 등지다, 배반하다, 달아나다는 의미를 등배자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안절자는 원래 농경사회를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밭전자와 농사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형태입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선사인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머무르다는 의미로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해석들이 생겨났는데요. 이 자형은 힘든 농사 중에 잠깐 서로 등을 기대 앉아 쉬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쉬다는 의미는 나무에 등을 기대어 쉬는 모습을 그린 이 쉴루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이 자형은 이 쉬는 자리의 의미, 즉 자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자형은 이 흙바닥에서 이렇게 쉬게 되게 되므로 이 소전에서는 이 밭전자 대신에 아래 이 흑도자로 이 구성체를 바뀌게 됩니다. 흙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은 다르게 이 죄인들이 이 바닥에 주저앉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형은 죄를 묻다, 죄를 받다는 뜻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절좌가 뜻하는 바는 자리, 좌석, 앉다, 잠깐, 이 지키다, 머무르다 또는 이 무릎을 꿇다, 죄를 받다, 죄를 묻다, 대질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는 머무르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받침이 흑도자가 아닌 원래 구성자인 이 밭전자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머물유자가 되겠습니다. 머물유는 정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형으로 오늘 머무르다, 다스리다, 정지하다, 지체하다, 넣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 자가 이제 죄인을 신문하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우측에 이렇게 입구자를 넣은 이 안절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을 이 바닥에 앉혀놓고 대질 신문을 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리의 의미인 경우는 이 집을 뜻하는 이 지범자를 세운 이 자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집안의 앉는 자리를 표현한 것이 이 자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아침조입니다. 이 자는 햇빛, 간과 배주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주자는 강에서 이 노를 저어 운행하는 이 나룻배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형을 보면은 배를 이렇게 경사지게 그리거나 몸체들이 약간씩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형처럼 대부분 이 중앙에 이렇게 가로대가 있습니다. 초기 황하의 나룻배는 이 낚시의 용도보다는 운송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주자가 뜻하는 바는 배, 선박, 배를 타고 건너다, 싣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 가는 건문을 보면은 이 기석음자가 있고 이후에 풀조자가 있어서 풀이 우거진 산기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아래에는 재단을 뜻하는 보일시와 이 위에 재단 위에는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습니다. 이는 풀이 무성한 산기석 재단 위로 이 해가 드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도 햇빛에 빛나는 모양을 뜻합니다. 소전자형은 이 풀, 해, 재단 그리고 이 덜립자로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이는 재단 위로 햇빛이 들어온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덜립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햇빛간이 구성자로 보통 사용될 경우에는 이 사람인이 없이 쓰이는데요. 그 의미는 이 가볍게 퍼지는 모양 또는 이 사방으로 퍼지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은 이 트럭 모와 함께 하게 되면은 이 말의 나붓기는 갈기틀을 의미하는 이 갈기 한자입니다. 아침조는 해가 솟아오르는 풍경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문을 보면은 이 초목,
사이로 이 떠오르는 해와 아직 저물지 않은 이 달이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건문에서는 이 강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자 대신에 방에는 이 흐르는 이 내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햇살에 빛나는 이 내천자 대신에 햇살에 빛나는 이 배주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햇빛 간과 이 배주자의 합자로 이렇게 구성되었는데요. 햇빛간은 산기슭 재단 위로 비치는 햇살을 그린 자형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 자형은 이 자형에서 이 방에 보이는 이 달월자는 이 달월 또는 이 고기육자가 아니라 이 배주자가 변형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침조의 원래 의미는 아침을 뜻하였습니다. 또는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여 왕조라는 의미도 있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에 빗대어 왕조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는 회의는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자형은 어전회의 또는 조정 또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므로 조라고 하면 임금을 배할하다, 문안하다, 모이다, 정사를 보다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조는 해가 뜨고 지는 동네를 뜻하여 이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렇습니다. 다음 자는 물을 문입니다. 이 자는 문문자 안에 이 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문문자는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 대문, 큰 대문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는 점차 대문 말고도 혈족이나 문벌에 들어가는 문 또는 새로운 차원 또는 해결책 등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이라고 하면은 문 또는 문안, 집안, 문벌, 동문, 방법, 방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구자는 사람의 입을 그린 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자가 뜻하는 바도 입, 주둥이 또는 이 어기, 입구, 말하다 등을 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무는 누군가 문 앞에서 소리를 내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남의 집을 방문하여 여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질문을 뜻하게 되는데요. 또 다르게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뜻하여 이 외부 소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문이 뜻하는 바는 이 묻다, 질문하다, 문초하다, 찾다, 방문하다, 알리다, 말하다, 소식, 편지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머리수와 시험시험 갈 착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수의 각골자는 동물의 머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새의 머리와 이 벼슬이 이렇게 그려진 형태도 있고, 이 개의 이 머리 부분을 닮은 개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문으로 가면은 초식 동물의 이 큰 눈망울과 이 머리에 난 뿔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소전을 거쳐 이 오늘날의 이 자형이 됩니다. 오늘날 자형은 이 예서에서 잘 따듬어진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처음에는 이 동물의 머리를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단순히 머리가 아닌 이 우두머리 또는 이 족장을 의미하게 되면서 권력의 상징인 이 머리뿔이 있는 사슴머리로 이렇게 자형이 변화가 됩니다. 자형이 우두머리를 뜻하게 되면서 이 뿔은 이 소전에서는 이 머리털로 이 사람 형태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수가 뜻하는 바는 이 머리 또는 이 머리털, 우두머리, 주장, 임금, 첫째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시험 갈착의 각골자는 거리를 따는 이 행자와 발짓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를 걷고 있는 발, 즉 걷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의 의미는 거리를 시험시험 가다, 여유있게 걷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도자의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이 머리수와 이 거리를 나타내는 이 행자의 조합입니다. 이 자는 단순히 이 걷는 길을 이렇게 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걷다, 이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끌다는 의미 때문에 자형에 이 손을 뜻하는 이 우자가 또 우자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고 또는 이 발지자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발지자가 추가된 자형이 소전에서 쉬엄쉬엄 갈 착의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길도자가 의 원형이 됩니다. 이때 이 길도는 물리적인 도로라기보다는 무리를 이끄는 올바른 방향, 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즉 우두머리가 이끄는 길을 뜻하죠. 그래서 오늘 이 길도자라고 하면은 이 바른 길 또는 도리, 이치, 규율, 방법, 도덕, 깨닫다, 소통하다, 말하다, 헤아리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서 이 무리를 이끌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또자가 변형된 이 규칙, 규율의 의미가 있는 이 마디촌이 들어가 있는 인도할 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도할 도가 뜻하는 바는 인도하다, 이끌다, 소통하다, 행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도로를 뜻하는 이 길도자로는 이 길도자가 있죠. 이 자는 나의 거처를 뜻하는 이 나여자와 시험시험 갈 착의 합자로서 내가 머무는 거처를 찾아가는 길을 뜻하는 자형입니다. 오늘날에는 단지 길, 도로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좌조문도 즉 왕이 올라 나라를 다스린 도에 대해 신하들에게 묻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리는 백성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능력 있는 신하에게 일을 맡기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는 이 안현, 민작은, 연배구 그리고 이 중궁과 같이 덕이 뛰어난 제자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궁에게만은 공자께서 유일하게 너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 백성을 다스릴 만하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이 대대 얘기에서 공자는 중궁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 재빈 여객 가난해도 손님을 맞을 줄 알며 이 사기신 여적 신하를 부릴 때는 법령에 의거하고 불천노 불탐원 이 노여움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고 원망을 다른 이에게서 찾지 않고 불록 구제 지나간 죄는 새기지 않으니 시 여몽지 행야 이것이 여몽이 행하는 바다. 이 여몽이 바로 중궁을 말하죠. 공자께서는 이 베풀 줄 알고 이 나라의 법도를 지킬 줄 알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화합할 줄 아는 이 중궁이야말로 왕이 될 만하다 평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공문 17을 그린 것으로 이 공자의 문화에서 나온 특히 뛰어난 10사람의 제자를 이 공문 17이라고 하죠. 이 중궁이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